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정지우 의원이 지난주에 창투사 두 종목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 두 종목이 이번 한 주 동안에만 각각 50%, 또 60%대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우리 계좌를 밝게 만들어줄까요?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감가 체크해 볼게요. 간밤에는 미증시가 하루 쉬어갔고요. 어제 우리 시장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수요일 하루 내리면서 2447선 저점으로 찍었지만 기간의 매수로 다시 이틀 연속 오르면서 2480선 회복해냈습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외국인은 내내 팔자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우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수요일 하루 빼고 매일 올랐는데요. 주중에 70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어제는 또 고점에서 마감하면서 71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만 매수하고 내내 팔자세를 보이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양시장이 반등해 줬지만 종목에 따라서 여전히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4년 연속 대상에 또 이번 1분기에도 대상의 영광을 단독으로 차지한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이번 한 주부터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죠. 예, 이번 주 제가 한 주 먼저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1분기 베스트 대상 트로피를 또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분기는 지나갔죠. 이제 2분기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2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조기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K 엔비디아 이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필요사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좀 일단 예상을 했었죠. 예, K 엔비디아 이슈가 아마 이번에 조기 대선의 이슈의 가장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이 DSC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과 그리고 이제 4x4 그리고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4x4는 8,000원대에서 한번 작년도 1월 달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5% 가까이 갖고 있죠. 예, 박진영 씨 갖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DSC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2대 주주죠. 예, 지분 12%에서 13%. 만약에 이 필요사 AI가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제2의 엔비디아가 된다. 그럼 TS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뜰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레니게이드를 지금 이제 출시할 예정인 것 같은데 AI 반도체가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나중에 또 주가의 판도가 또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끝날 만한 저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필요사 AI가 얼마만큼 발전할지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직 DSC 인베스트먼트 가장 대표주 수혜주죠. 뭐 임원들의 매도라든지 뭐 이런 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최대 주주 수급 동향 체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방산 공약 기대감, 뭐 세종시 이전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종시 관련주, 이제 방산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꾸역꾸역 또 움직이죠. 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 지난주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또 제 싹쓸이 관심주였죠. 그리고 RF 시스템즈가 이제 최대 주주 매집이 끝나놓고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종시 관련주 중에서는 뭐 포럼파스트다, 뭐 유라테크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방산 관련주들은 이제 실적이 급증할 만한 업종이죠. 정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또 이제 육성을 시켜서 우리나라 이제 방산 강국과 함께 해외 쪽에 수출 기대감이 있는데 세종시 이전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세종시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폭증할까요?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막 급등나기 심한 거예요. 하중가 쳤다가 급등했다가. 우리나라 지금 서울 수도잖아요. 예.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다 잘 되나요? 예.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성공하나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투기성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방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만한 업종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세종시는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날아가도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 또 이제 아이온큐 관련주들도 급등세가 좀 이뤄졌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이제 이 업종 내에서 헬스케어 관련 업종은 이제 원희골딩스가 인수했던 뭐 케어랩스라든지 그리고 이지 헬스케어 이 정도가 이제 굵직굵직한 좀 글로벌 이제 대기업 포스코 기술투자조합 쪽에서 투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원희골딩스에서 투자한 케어랩스 그리고 뭐 녹십자 쪽에서 인수한 유비케어 뭐 이 정도는 앞으로도 좀 관심권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이제 또 이제 무늬만 실적도 대규모 적자가 기록되고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인수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또 SK와 지금 IDQ 지분 맞교환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아이온큐가 국내 또 인텔리안 테크랑 손을 잡고 양자 쪽에 앞으로 이제 사업을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만큼 역시 ICTK 같은 경우는 이 IDQ랑 공동 솔루션을 개발한 만큼 아이온큐의 직접적인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인텔리안 테크도 아이온큐랑 직접적인 협력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 두 개 정도가 향후 아이온큐가 좀 급등을 했을 때 역시 좀 같이 움직일 만한 테마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초점 맞춰서 정리 도와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대선 관련해서는 실적 상관없이 무작위로 오르는 종목들 좀 주의하자고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볼 텐데요. 다음 주 일정 보니까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연준의 베이지북 또 미국의 아마케까지 일정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지금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기 대선 관련주들, 이 성장성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뭐 지금 방산 업종이라든지 특히 이제 AI 쪽 반도체, 퓨르사 AI 관련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또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정치권 이슈에서 또 이제 AI 펀드가 다음 주 28일 날 베일을 벗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AI 펀드. 거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 정치권 이슈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도 좀 다뤄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정치권의 책사로 불리는 또 김현종 이 통상 전 교섭본부장 같은 경우도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일가견이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 것 같고요. 이 양자 컴퓨터와 더불어서 역시 AI 반도체가 앞으로 시장을 또 바꿀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굵직굵직한 위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도 때 우리가 진짜 위기가 왔었죠. IMF 위기 이후였으니까. 그때 인터넷 산업 관련주들이 크게 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역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굉장히 위기가 있었죠. 스마트폰부터 해서 전자상거래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었죠. 그때 위기가 왔을 때 결국은 어떤 업종이 성공을 했죠? 역시 이 에코프로,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또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이후에 2024년도 뭐 미국시 금리 인상 위기라든지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성장할 만한 업종은 뭘까요? 결국에는 역시 AI와 양자 컴퓨터로 역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 이제 가장 미래의 패권을 다툴 만한 또 업종이기 때문에 역시 이 위기가 왔을 때는 이런 업종군들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단기 이제 조기 대선 이슈 때문에 뭐 단발성, 뭐 세종시 이전한다라고 해서 세종시 투기성 매매하고 그리고 뭐 또 바이오 관련주들도 잘못하면 뭐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상 실패하니까 점마가 막 네 방이나 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업종은 좀 자제를 하고 역시 큰 흐름을 보면서 긴 안목을 갖고 물려도 역시 이런 업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이런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AI 반도체, 양자컴 관련주들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주식 투자법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일단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전 앞으로 여기에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미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일단 또 이 양자 컴퓨터 미래 이제 이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이제 이 5G 싸움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2기 때 AI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이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저는 요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오늘은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양자 컴퓨터 기업 최초로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이온큐가 우리나라 지금 SK텔레콤 쪽이랑 또 협력을 한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SK텔레콤 쪽에서 그만큼 지분 교환과 함께 투자를 했다. 이제 앞으로 양자 컴퓨터 열심히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역시 아이온큐의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인텔리안 테크가 있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뭐 이 레이더라든지 안테나 뭐 이런 이 앞으로 이 핵심 부품 같은 경우를 미국 항공모함에도 유일하게 국내에서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관련 수혜주 중에서 아이온큐가 직접적으로 이 인텔리안 테크랑 협력한다 얘기를 이번 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이제 시가가 갭상승 나왔다가 단기 매물 소화하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그때도 여기서 MACD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에 한번 저항받고 밀렸는데요. 그때는 뭐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온큐 재료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온큐 재료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지수가 조금 더 이제 견조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트럼프 이제 관세 전쟁이 언제 종료가 될까요? 길어봤자 3개월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왜? 관세 유예를 90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전쟁을 너무 길게 끌고 가서는 쉽지는 않죠. 상처뿐인 영광이 될지도 몰라요. 너무 길게 오래 끌고 가면. 이제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전쟁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본, 중국까지도 이제 관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단은 막바지에 가서 이제 중국이랑 좀 협상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에 뭐 3, 4주면 또 이제 뭐 중국과 이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죠. 가장 뼈아픈 거를 때렸어요. 양쪽에서. 중국은 히트루를 때렸고요. 그리고 미국은 역시 이 관세 전쟁에서 AI 반도체를 때렸죠. 중국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없으면 어떡하죠? AI 반도체가 없으면 AI 양자 컴퓨터 산업을 접어야 돼요.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히트루가 없으면 모든 지금 전자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쪽에 가장 뼈아픈 거를 때렸다.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게 없죠. 관세도 125%, 뭐 240% 때렸다. 더 이상 더 때려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협상 카드만 남은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전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아마 겉으로는 이제 누가 뭐 전했다 얘기는 거의 사실상 체면 때문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먼저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장기전에 강하거든요. 버틸 수 있어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버티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4년밖에 못하죠. 그래서 내년도 또 중간 선거도 있죠. 사실상 먼저 전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먼저 전화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의 지금 답장을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만간 한번 관세 이제 전쟁을 6월달, 7월달 전까지만 마무리가 잘 되면 아마 6월달 이후에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도 조기 대선이 끝날 텐데 좀 더 이제 차기 정부에서도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 짓게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전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파월을 자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르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나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하반기 정도만 돼도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국제유가도 배럴당 이제 $6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갔지만 이번 달에 말 나올 미국의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CPI도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PC 물가지수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 우려감만 없어지면 사실상 기대 인플레이션만 사라지면 확 나중에 금리나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앞으로 이 긴축도 지금 이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가 주도주 관점에서 700일선 아래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이 60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아이온큐 수혜주 관점에서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역시 이제 ICTK가 있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설명드렸고요. 12,000원, 11,000원대 부근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템포 들어올린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투 신호가 아니죠. 5일선 눌림목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좋은 부분이 뭐냐면 무엇보다 아이온큐의 이제 직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이온큐가 인수한 기업이죠. 그 기업, 양자 보안가 기업과 공동 솔루션을 개발했죠. 그런데 이 기업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램버스라는 미국의 공용 IP 기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AR램 같은 기업이에요. 그 IP를 갖고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메모리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지금 AI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공용 IP 기업이 이 기업에 지금 공동 파트너로 손을 잡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그 램버스의 비아 퍼프라는 IP를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3천여 개 되는 고객사랑 같이 확보를 하고 있는 램버스랑 협력을 시사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고객사를 소개시켜주고 있다. 같이 나가자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 이 회사의 IP를 갖고 양자 보안 칩, 원천 기술, 복제, 그리고 역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술.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미 국방부조차도 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웠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해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3월 달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양자 보안 칩을 대량 생산을 개시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공급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수천만 개 15년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노트북 제조사에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57억 정도에서 이익률이 한 50%대 이상을 상회할 걸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PC, 드론, 자동차, 무기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이제 제품들이 고객사다. 제품을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죠. 유럽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어서 뭐 재료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뛰어나지 않을까. 모든 반도체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스마트폰, PC 이런 데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드론 그리고 역시 자동차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익률을 50%대 이상을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이 폭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겠죠. 저는 예상컨대 엔비디아가 묻지마시게 랠리가 2023년도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건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온큐도 역시 묻지마시게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아이온큐가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충분히 조정받고 바닥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역시 아이온큐 수혜주는 역시 이 두 가지 종목들 잘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 아마 ICTK와 인텔리안테크가 아이온큐 수혜주는 국내에서 유일하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같이 흐름에 편승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만 좋아지면 완벽한 기업이죠. 재무 상태도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종목명 LG이노텍, 매수가는 14만 7천 원, 비중 6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분이 언제 매수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매수가 터치도 나왔는데요. 일단 비중이 60%로 참 커서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위원님? 네, 지금 이제 LG이노텍을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는데, 요즘에 LG이노텍이 사실 애플 수혜주잖아요. 이 애플 수혜주 관점에서 관세 전쟁이 가장 좀 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 무엇보다 이 실적이 이제 앞으로 내년도죠. 애플이 폴더블 폰이 나오면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애플이 이 아이폰 공장이 90% 가까이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요. 인도는 한 5%,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옮겨가겠죠. 계속 관세 전쟁이 심해지면 옮겨가긴 갈 텐데, 이게 부품 공장을 옮겨간다는 게 사실상 이제 공급 체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단기간에 쉽게 이게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갑자기 뚝딱 하고 옮겨가나요? 그 인력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당분간은 LG이노텍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관세 전쟁이 물론 해결되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애플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애플이 관세 타격을 받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진핑이 갑자기 미국 이제 자국 내에 그럴 가능성이 좀 적겠지만 혹시라도 아이폰 공장 영업 정지를 시켜버린다. 미국도 지금 중국 기업들, 미국 증시 상장돼 있는 기업들 다 이제 증시에서 없애버리려고 지금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상장 폐지라든지 1,100개 되는 기업들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만약에 이제 치닫게 되면 굉장히 또 아이폰, 애플도 굉장히 위기감을 들 수가 있죠.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렵죠. 애플은 미국의 최고의 기업이고 전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을 죽이면서까지 관세 전쟁을 확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땐 결국에는 기회가 될 것 같지만 당장을 봤을 때는 이게 주가 급등이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가려고 하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이 주가가 갈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죽어 있죠. 이 위치에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겠지 하면서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대양선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기관 외인들이 잔뜩 매집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불확실성 완전 사라졌을 때, 이제 관세 전쟁이 중국이랑 이제 합의를 할 것 같다는 징후들이 좀 보일 때, 아직은 완전한 징후들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11만 8천 원대죠. 그리고 여기 17만 7천 원. 이 라인대가 좀 저항권으로 보시면서 좀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위에서 위아래로 가격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위로는 17만 8천 원, 아래로는 11만 8천 원. 잘 체크해 두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이오플로요. 이오플로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40원이고요. 10%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거래가 정지된 상태네요. 3월 24일부터 지금 정지가 돼 있어서 당장 대응도 못하기 때문에 더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그래도 10%로 크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한번 상담을 좀 예전에도 받아봤던 것 같아요. 한 수개월, 1년 전이었나요? 그때 제가 한번 이 시간 이 자리는 아닌데 다른 시간의 자리에서 특집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손 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제 방송을 봤다라고 하면 손을 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소송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쪽에 소송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난리 날 것 같다.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했던 것 같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2024년도 12월 달에 보게 되면 여기서
점화한가를 맞았죠. 그리고 또 점화한가. 그런 다음에 1,800원대에서 이렇게 여기서 반등을 줬어요. 아마 2025년도 2월 달에 좀 반등을 주면서 흐를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떤 생각으로 갖고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제가 분석을 지금 거의 사실상 지금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뭐 기사나 공시도 본 적이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얘기밖에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예. 주식은 점화한가 나간 종목을 반등성으로 노리지 말아라.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제가 2주 전에 점상한가 나간 종목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 왜? 점한가 나간 기업은 그만큼 대형 악재가 나온 기업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반대로 점상한가 나간 기업은 예전에 셀트리온이 그랬죠. 2008년도 때 줄점 상한가가 한 10방, 13방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10배가 뛰고 쭉 금융위기 때문에 쭉 내려오니까 글로벌 금융이 온다라고 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잘못되나요? 예. 아니죠. 셀트리온은 대신 이제 성장성이 좀 있는 기업이었고 이런 이 바이오 기업은 굉장히 또 리스크가 있어요, 항상. 뭔가 잘못될 위험이 가장 많은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손대지 말아야 될 업종이 원래 바이오 의료기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뭐 어떻게 얘기해드리 언제 풀릴지도 저는 지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뭐 이걸 기사나 공지를 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풀리게 되면 상한가가 친다. 그냥 자르고 나오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상한가 풀린다라고 해도 상한가 친다라고 해도 이런 기업들을 손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의 흐름 지켜보시다가 다시 또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콜마홀딩스고요. 매수가는 9,500원, 비중 30%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싹쓸이 종목이었긴 한데 지금 시청자분은 살짝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콜마홀딩스 참 좋은 종목이죠. 이 화장품계의 TSMC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선크림, 아마존에서 1위 하고 있는 선크림을 누가 만드느냐? 이 회사 자회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크림을 사재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콜마홀딩스는 일단 회장님이 샀어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수억 원 샀고요. 그리고 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혹은 또 아들, 딸 2명을 낳게 되면 돈을 준다. 돈을 준다. 2명을 낳게 되면 2천만 원 주고 뭐 3명을 낳게 되면 3천만 원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왔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전문가 이제 그만두고 여기 취직을 하면 공짜로 2천만 원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도 200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721선을 돌파 그리고 지지를 받고 이전 저점 부근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런데 좀 추격 매수 하신 거죠. 돌파하기 전에 보시고 그 다음에 돌파 지지받고 여기서 이 8,000원 중반 이전 저점 부근에서 딱 봤으면 제가 그라인 때 설명드렸던 것 같거든요. 항상 8,000원대가 주포 매집 단가예요.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잖아요. 대량 거래 대음선이 없죠. 거기에 글로벌 사모펀드 쪽도 이제 지금 5% 이상 투자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관세 우려감이 없습니다. 예. 상반기에 미국 펜실베니아 쪽에 공장이 완공돼요. 예. 그러면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되니까. 중국에 특히 우리나라 세종시 쪽에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쪽에 또 공장을 더 지어요. 예.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폭증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자산 가치 대비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중장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종목을 보면 안 죽는 거죠. 예. 이 기업은 어떤 화장품이 특정 화장품이 인기가 시들시들해져도 어떤 화장품이라도 다 지금 만들어주는 여러 화장품들을 만들어주는 위탁생산업체. 한마디로 반도체 TSMC 같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AMD가 대박이 터져요. 엔비디아는 꺼지고 그래도 TSMC는 대박이 터지죠. 엔비디아가 대박이 터지고 AMD는 못 가도 그래도 역시 TSMC는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좀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선 탑픽으로 볼 만한 기업이에요. 어떤 다른 화장품 관련주보다도 가장 좋아요. 그래서 유통 판매하는 기업이 있었죠. 실리콘2. 제가 2023년도 때였나요? 2,000원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한 20배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이 콜마홀딩스도 아마 실리콘투처럼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화장품계에 지금 뭐 관련주를 단 하나 본다라고 하면 어떤 화장품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콜마홀딩스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잘 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위에서 봤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8,000원대에서 봤으면 강홀딩 전략, 대신 위에서 봤기 때문에 8,000원대 아까 중반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그 부분에서 좀 물량 조절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오히려 내려오면 또 물량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화장품계의 TSMC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고 하셨으니까 시청자님 지금 약손실 구간이지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 8,000원대 매수하면 더 좋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이 가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AS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추천주였고요. 이번 주에 무려 52%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벤처캐피탈 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업이 필요해서 AI 지분 투자했다라고 해서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720원 돌파하기 전에 최대 주주가 매집을 하네요. 예. 가겠는데 돌파하겠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가 붕 뜨고 돌파 시도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근데 그때도 3일 연속 급등을 했지만 720원 첫 돌파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거의 사실상. 그러면 역시 조정받을 때는 또 볼 수도 있죠. 근데 강하니까 720원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일정 기간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대양선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달고 대량 거래가 자꾸 시현돼요. 이게 단기 과열 신호죠. 예, 추격 매수가 이제 시가 대비 막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고 종목 지정되면 대부분 그냥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 필요해서 AI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건 DSC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적절하게 지금은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득 실현 관점에서 보는 위치였다. 왜 이제 경고 종목 지정 들어갈 때는 막바지 피날레 장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조정 받으면 돌파하고 나서 뭐 1,5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럼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스튜디오 미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하자마자 20% 급등했고요. 어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챙겨야 될 때일까요, 위원님? 이 스튜디오 미르도 좀 급등을 했다가 좀 내려왔는데 TS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거죠. 무엇보다 스튜디오 미르는 너무나 실리콘투랑 좀 유사한 수급을 갖고 있어요. 대표이사가 일단 장내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도 한 30억 가까이 했고요. 무상증자를 5주나 했죠. 이 말은 즉슨 최대주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매집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실리콘투도 예전에 그랬죠. 예. 근데 이 스튜디오 미르는 이제 앞으로 이 AI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총괄 제작한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미국에 방영되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만든 컨텐츠들은 미국에 모두 방영이 되거든요. 최근 들어 넷플릭스에서 TV쇼 부분에서 또 2위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근데 앞으로 또 고수라는 IP를 통해서 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어요. 드래곤볼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죠? 드래곤볼 손오공. 너무 재밌었어요. 베지터도 나오고요. 예. 그런데 그 만든 드래곤볼 제작사랑 같이 공동 제작하죠. 예. 그래서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에서 지금 아래꼴에 대양선 일봉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래가 없이 지금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뜰 것 같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월봉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지난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눌러주고 나서 지지받고 양선. 만약에 다음 달에 20개월평 돌파하면 본격 상승 전환을 하반기에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저는 한한령 해제는 반드시 풀리지 않을까 예상은 되거든요.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수출이 어렵잖아요. 그럼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대부분 중국은 아직까지 대부분 GDP의 상당 부분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늘려야지만이 경제를 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야지 이제 민심도 어느 정도 또 살아날 수가 있고요. 중국은요, 트럼프가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14억, 15억 명의 그 인민들이 무서울 것 같아요. 눈치를 볼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돼지고기도 못 먹으면 굉장히 또 중국인들도 쉽지는 않죠. 대부분 가장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위해서는 또 대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미중 협상을 하긴 할 텐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지금 내수 시장을 살리려면 잘못하면 이제 만약에 민심을 잃게 되면 정권 유지가 모두 어떤 국가든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수 시장을 살리려면 한한령 해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쪽으로 또 수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미르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하반기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추가 점진적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는 거래량 없는 음봉이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하셨고요. 하반기 한한령 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쭉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양자암호 관련주 이 종목만 보세요라고 꾸준히 강조하신 ICTK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매주 상승률을 급격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두 번 추천하셨고 최근 2주 동안에 34%, 3주 동안에는 42% 정말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또 고점이었네요, 위원님. 예, ICTK 같은 경우 제가 거의 매주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다시 이후에 있을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왜 그러신지는 저도 힌트를 드릴게요. 잠시 후 포착주겠죠. 포착주 몇 번째 종목인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인테크 살펴보시죠. 매수하고 열흘 만에 이 종목이 46% 시세 나오면서 정라인으로 통했던 종목입니다. 역시 끝나지 않았나 봐요. 이번 주에 다시 저점을 높이고 하단 지지하는 것 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 이 나인테크가 금요일 날 호재가 나왔어요. 만기 전 사채 취득을 100억을 하겠다. 지금 사채권자의 100억을 갖고 오고 나서 100억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야, 너무 좋은 거죠. 예. 560 물량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근데 4월 24일 날은 이제 60억은 이제 행사가 되긴 돼요. 근데 그 60억을 2,900원대에서 60억을 매수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3,000원 이하에서 추격 매도를 하면서 그 60억을 이득을 실현을 하면서 본전 부근에서 냅다 던져버릴까요? 예. 그만큼 대량으로 이렇게 또 뭔가 행사를 한다는 건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행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한 2주 후에 특정 가격에 매수를 한다는 건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지. 주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2주 후에 매수해가지고 매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력들은 없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랑 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재 가능성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00이 좀 돌파하기 전에도 분명 그때 당시에도 12 행사를 했습니다. 3,100원짜리. 그리고 나서부터 쭉 주가가 40% 이상 랠리가 나왔던 거죠. 지금도 똑같은 맥락에서 또 행사를 해요. 그러면 역시 또 호재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겠죠. 이제 21선 초돌파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이제 특정 법인에서 3자배준 유상증자를 통해서 1년 동안 보유해수 40억 투자 물량이 들어왔어요. 맥신에 투자해라. 유르기판 증설에 투자해라. 그러면서 40억을 1년 동안 보유해수로 걸어놓고 2,900원대에서 40억을 투자한 거예요. 이 회사랑 잘 아는 법인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상투 신호는 안 나오지 않을까. 왜? 주포 세력들은 1년 뒤를 보고 역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좋고 중장기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죠. MACD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중장기 밀집 국면에서 바닥에서 아무리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장기 바닥에서 도전해야 돼요. 그 유명한 한미반도체, 그 유명한 알테오젠, 그 유명한 에코프로도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예전에 뭐 알테오젠도 10,000원대에서 뭐 대량 거래 시연되고 대음선 나오니까 대부분 상투 신호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몇십 배 가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에코프로도 바닥에 있을 때 10,000원, 20,000원 했을 때 대량 거래 시연되고 대음선이 나옵니다. 하지만 몇십 배 가죠. 예. 그래서 주식은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로 접근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단기적인 관점 고점에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 바닥에 있으면 끝날 때까지 끝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월봉 차트를 주목해라. 아직 뭐 상투신호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중장기도 좋고 단기적인 관점에선 21선 뚫었으니까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여전히 중장기 바닥권에 있다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4,000원대에 매수한 종목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 상한가도 나오면서 1,500원까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30% 넘는 상승률이네요, 위원님. 예.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도 그래도 고점에 있습니다. 네, 제가 DSC 인베스트먼트를
2월 달부터 좀 봤었어요. 4월 달에 다시 한번 짚어드렸지만 2월 달에 해드렸던 그대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하겠습니다. 필요회사에 매각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예.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최고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회사 지분 가치는 변함이 없으니까 제 예상대로 됐고 제 바람대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잭팟이 터졌던 거죠. 만약 필요회사 AI 매각됐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못 잡았겠죠. 갑자기 이제 매각됐으면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줬던 거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5,900원대가 딱 저항권이었어요. 뚫으니까 날아가잖아요. 지금 딱 저항권 뚫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죠? ICTK도 뚫고 있죠, 지금. 정고점 뚫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호재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주식은 정고점 뚫고 저항권 뚫고 가는 기업들은 위로 보시고 전저점이 일단 이탈된다. 그렇다고 해서 720선 부근에서 전저점이 이탈된다라고 해서 4월 달에 추격 매도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720선 부근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이제는 경고 종목 지정됐기 때문에 단기는 이득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중장기는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면 아마 5월 달 중으로 다시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로 이제 수익 어느 정도 챙기시고 5월 달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포착주 5종목도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인텔리안 테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온큐가 저는 제2 엔비디아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SK텔레콤이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증시에서 딱 차트를 보니까 지금 여기 차트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 5주선 회복 안착하고 이제 둥글게 돌아가더라고요. 위에서부터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한 $2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온큐 관련주인 인텔리안 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위성통신 안테나 1위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 있어요. 예. 5만 원대에서부터 3만 7천 원대까지 총 60억이 들어왔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가 얼마일까요? 4만 원대 이상이겠죠. 예. 그럼 지금 주포 매집 단가 이하 있잖아요. 그죠? 자사주 매입이 이렇게 잔뜩 들어왔다는 거는 그 이하 있을 때 기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텔리안 테크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시간에도 강조하셨던 종목이네요. 인텔리안 테크 저가 매수 기회 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협상의 기본은 누가 이제 먼저 전화를 하고 하느냐 이건데 요즘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 임원이 한미반도체 본사를 찾아갔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있는 직원들을 다 뺐다, 철수했다. 예.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나요? 예. 제가 볼 때 한미반도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하나그룹이랑 소송전에서도 좀 유리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사실일지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설사 소송전에 진다 하더라도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한미반도체인 것 같고 원래 신뢰라는 게 한번 이렇게 깨지게 되면 다시 쉽지는 않아요. 분명 한미반도체가 소송전에서 만약에 한미반도체 하나그룹이 지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의 장비를 다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또 장비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만 바라볼까요? 지금 마이크론, 삼성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실적이 내년도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이제 장비까지 이제 공급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이제 완전 바닥권인 것 같거든요.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TC본도. 이제 위에 수직으로 해서 열 압착 장비라고 하죠. 잘 붙여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사이의 공간에서 잘못 붙이게 되면 이 수율이 안 나오고 발열 문제가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이제 서서히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하이브리드 본딩 앞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제가 바닥에서 봤거든요. 700에서 이제 막 돌아가거든요. 한미 반도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시네요. 한미반도체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까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볼까요, 위원님? 이 나인테크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주식은 수급의 변화가 있을 때 주가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시행사면서 최대 주주는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통해서 남은 물량을 다 소각해버린다. 이거는 악재가 나올 수가 없는 수급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인테크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도 그렇게 뭐 꼭대기는 아니에요.
3,000원대 초중반대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나이테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맥신을 대량 양산한다. 꿈의 신소재, 유리기판 장비 증설한다. 열전소자, 이 HBM 그리고 전자제품의 발열 문제를 좀 해결해준다. 재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3,000원 초중반대에서 매수 기회 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예, 원익홀딩스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해요.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재료가 참 많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죠. 예. 그런데 최대 주주가 3,300원대에서 80만 주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3,300원대에서 야, 이 원익홀딩스는 급소가 온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E, 그리고 원익 IPS,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사업을 다 하고요. 여기 원익 P&E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차 전지 쪽 대표사가 매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쪽도 이제 바닥을 치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자회사가 원익 투자 파트너스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1조 원을 굴리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또 이득이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원익 로보틱스는 올해 메타랑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로봇손을 개발을 지금 이제 올해 안으로 완료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쪽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MIT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의 이제 로봇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익홀딩스는 뭐 사실상 지금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휴머노이드 이번에 정치권 AI 펀드의 핵심적인 펀드 이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핵심이에요. 젠슨왕 CEO도 피지컬 AI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한 만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원익홀딩스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 아까 언급하신 그 종목이 아직 안 나온 걸 네. 보면 그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ICTK를 제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단 하나의 이제 관심 업종과 종목군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AI를 2년 동안 계속 테마가 형성되는 걸 느끼셨잖아요. 2023년도 때 1월 달부터 제가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은 아이온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큰 랠리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3년, 5년 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용화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미국의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죠. 근데 ICTK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양자 보안 칩을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양자 보안 칩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장기 15년 이상 수천만 개를 납품할 수도 있다. 보안 칩이 이게 단기간에 항상 공급 계약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미 국방부도 뚫은 만큼 저는 단 하나의 앞으로 관심주를 지금 본다라고 하면 저는 ICTK를 좀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ICTK 뭐 더 이상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ICTK 다음 주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9시에 시작하는데요.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1분기 대상도 이제 거머쥐었습니다. 2분기도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굉장히 2분기 때 이 관세 전쟁만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한번 올해 하반기 특히 내년도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큰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내년도 세계 국제 지수까지 편입되죠. 최고의 저가 매수기회가 상반기 오지 않을까 지금 저가 매수기회만 잘 누리시면서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주 TS 인베스트먼트 이번 주에만 51%, DSC 인베스트먼트에는 지난주에도 55%, 이번 주 62%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 보면서 부럽다 느끼시는 분들 오늘 바로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4년 연속 대상에 이번 1분기에도 또 대상 수상하셨는데 단독 대상으로 수상하셨죠. 많이 큰 상승세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최고의 투자,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